직장 다니면서 하기는 힘들어요. 장비 빨리 넘어야 돼, 그지? 자, 이번 시간 109페이지 호흡 상태 평가 장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니까 산소 호흡 억제 정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만 한번 볼게요. 장비 내놓고 좀 갑자기 이상한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런데, 자, 장비는 이제 뒷파트에서 넣을 거고, 여기에서는 자, 환자 호흡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산소 맥박 산소 측정기, 그다음 체내 유량 측정기,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은 호흡 억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흡 억제. 호흡이 억제되었지만 산소 포화도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 혹은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호흡 억제 환자의 변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 억제라는 게 뭐야? 호흡이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이란 말이야. 정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 이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좀 프로가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까탈스럽게 돼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호흡 억제의 정의가 뭐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호흡의 상태가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비정상적인 호흡이라 이러면은 결국 체내에 뭐가 쌓여 있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체류가 되고 이게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지는 건데, 자, 호흡 억제 정의를 뭐냐?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을 일단은 미만. 그다음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기저값보다 10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었을 때. 자, 이거 보면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여러분 많이 병원에 썼잖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그 기저값이 10mmHg보다 10 이상 높다, 증가됐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어떤 걸 의미하지? 가슴 압박이 잘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저라면 제일 낮은 부위란 말이야. 호기말 우리가 이산화탄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루어지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 정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루어지는데 10 정도라면은 예를 들어 10, 20, 30, 35, 40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뭘 의미하지?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산소가 그만큼 들어오는 게 양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지.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보면은 기저값보다 10mHg 이상이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낮았을 때 수치가. 그 다음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값이 30 이하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통 보면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값을 35에서 40을 기준을 많이 잡아요. 35에서 45. 어떤 데는 40, 유럽 같은 경우는 40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보통 미국 기준을 한다면 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0 전후라 보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수치가, 호기말은 여기죠. 이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30 밑이란 말이야. 그래프가,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뿜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50 이상이라고 하면 뭐야? 나가는 게 엄청 많다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정상 수치를 벗어난 것을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호흡 억제의 정의로서 그렇게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산소 포화도보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이 무호흡이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이제 적외선을 가지고 이제 산소의 포화도 측정치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조금 부정확할 확률이 상당히 많죠. 메뉴큐를 칠하면 안 되고, 근데 환자 요즘 투명 메뉴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좀 더 빨리 감지할 호기말이 훨씬 더 빨리 감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 가지고 문제 내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이, 자, 산소 포화도는 SpO2는 무호흡 후 최소 30에서 5분까지 95% 이상 지속이 된다는, 그거에 의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호기말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크게 의미는 없다. 요거는 밑에 거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고.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될 게 다음 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산소, 맥박 산소 측정기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적혈구 요런 게 있고, 요건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 요 표입니다. 표.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하면은 90% 이상이 정상인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외웠죠, 그죠? 맥박 산소 측정기 했을 때 정상일 경우가 어디냐? 95 이상. 이게 정상이다. 그 다음에 90에서 91에서 94가 경미한 저산소증. 경미한 저산소증이니까 FiO2 이게 뭐예요? 옆에 적어놔. 이거 좀 적어줬으면 좋은데. 흑기시 산소 농도입니다. 흑기시 산소 농도. 그 지금 일단은 94 밑으로 내려가니까 산소가 적은 상태가 되죠. 적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흑기 산소 농도를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86에서 90 중증됩니다. 뭐 당연히 증가시켜야 됩니다. 한기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85 이하가 되면은 중증이 됩니다. 당연히 산소 포화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흡입시 산소 농도를 이제 증가를 시켜. 그럼 산소 농도를 우리가 기존에 뭐 30%를 줬던 걸 더 농도를 높게 줘야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익히 학교 다닐 때 외웠던 부분들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문제는 안 되는 거 한 번 더 상기시킨다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는 요게 작년에도 여기에서 호기말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저는 올해는 안 나왔죠. 내년에는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그래프가 파형이 출제가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일단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기말 같은 경우에 파형을 몇 개를 기준을 합니까? 파형을 한두 개만 가지고 파형이 만들어질 때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6개 파형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주어질 거예요. 뭐 그거보다 적게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6개 정도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정의해 보면은 호기가 끝날 때 이산화탄소 농도다. 호기말이라는 게 뭐예요? 호기말. 이 호기말이라는 거는, 이거 호기라는 건 뭐야? 들숨이야, 날숨이야? 날숨이죠. 날숨에는 CO2가 나가는 거지. 말이라는 거, 날숨 마지막. 말이라는 건 마지막에 뭐야? 이산화탄소의 분압이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 분압이라는 게 뭐예요? 분압. 우리가 호흡하는 데는 이산화탄소만 섞여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다른 게 쭉 있을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분압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EtCO2라 그래요. 이거 여러분은 앞으로 EtCO2 이거를 이제 약으로 계속 놓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밑에 EtCO2 파형을 보면은, 파형부터 먼저 볼게요. 파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기네. 기본에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한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건 조금 한자 파형이다. 고치려니까 더 이상해지네. 자,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시험 문제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건데 준원 문제야. 준원 문제로. 그런데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어떤 상태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문제죠. 자, A, B, 요 책대로 할까? A 책대로 이렇게 돼 있네. C, D,
이 F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그래? A, B 상태. 어? 호기. 그러면은 BC는 그럼 CD는 호기, 극기 다 했어. 그냥 또 그럼 넣을 게 뭐지? 자, 여러분 이제 숨을 쉰다 생각해요. 숨을 쉰다. 숨을 쉬면은 일단 내뱉어 한번. 같이 내뱉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뱉는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반대요. 내뱉는다 생각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봐봐. 자, 먼저 숨을 여러분이 내뱉으려면 뭘부터 해야 된다? 들이마시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들이마실 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쉬었다 들이마시죠. 한 템포 쉬고 들이마신단 말이야. 맞아요? 뭐 아까 전에 틀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틀린 이야기 그래라는데 맞단데. 봐봐. 자, 후 했어. 내뱉었어. 그 다음에 들이쉴 때 바로 이게 탁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쉽게 말해가지고 호기와 극기가 미미하지만 바뀌는 타임이 있겠죠. 그 타임이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들어왔으니까 이게서는 내뱉어야 되겠지. 내뱉고 내뱉는 거. 그러니까 내뱉는데 기관 안에 있는 거하고 폐포 안에 있는 호흡기 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 뭐가 나온다? 폐포에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쫙 빼내는 거야. 빼내고 나서 다시 흡기가 떨어지는 거야.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가 사강이라 그래요. 사강이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 기관 안에 보면은 폐포에만은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있는 게 아니고 기관 안에로 남아 있는 게 있겠죠. 남아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그런 상태라 보시면 돼. 우리가 폐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기관지, 세기관지하고 폐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기관지라든지 이 기관에 있는 또 이산화탄소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뱉어내야 되잖아. 뱉어내는 상태를 요 그림에서 폐포, 호기, CD관자, BC가 호기 상태, 이제 여러분 뱉어내는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CD로 하면서 어떻게 폐포에 있는 것까지 확 뱉어내는 거지. 그때 맨 마지막 지점, 뱉어내는 거에 제일 마지막 지점. 그래서 폐에 있는 저 깊은 데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싹 뱉어낼 때 그 지점, 요 지점 D 지점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하는 게 호기 말이야. 됐죠, 그죠? 자, 요 상태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일단 요 그래프의 각 지점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가장 간단하게 딱 하는 거는 D 지점은 흡기가 시작된다. 요게 그래프 그렇게 돼 있죠. D 지점. 그 다음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압력이다.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주는 문제야. 그냥 논다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는 항상 떨어뜨리기 위한 것만 있는 거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맞추기 위해서 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다. 그냥 가볍게 이런 보시면 돼요. 자, 정의를 볼게요. 정의를 보면은 호기가 끝날 때 이산화탄소 농도라. 그러니까 요 호기. 자, 요 상태가 이제 호기죠. 호기가 끝날 때 요 지점이야. 요 지점. 이산화탄소 농도고 폐포 내 이산화탄소 분압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우리 기관에서부터 쭉 빼내가 폐포까지 싹 돼 있는 이산화탄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폐포 내의 이산화탄소 분압. 여기는 이산화탄소 분압이라는 게 순수하게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상태. 그 다음에 한 주기에서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의 압력.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한 주기. 요렇게 되는 게 한 주기겠죠. 그죠? 거기서 가장 높은 상태가 됩니다. 용어의 뜻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이거야. 요 그래프를 잘 봐주세요. 기존에로 출제가 되었지만 이 그래프는 어느 책이 할 것 없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죠? 안 해왔어? 어? 동길이 안 해왔다는 표정인데? 외워둬야 됩니다.
이해돼야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적응증에가 심폐소생술 시 흉부압각과 적절한 평가. 그 다음에 ROSC 기능성. ROSC가 뭐야? 그렇죠. 심정지 후에 자발적인 호흡이 이제 돌아오는 거. 이 상태를 확인할 때, 이제 평가할 때, 많이 쓰인다라는 거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내의 이산화탄소의 지속적 생성, 체류가 없이 폐로 전달되지 못하면 EtCO2는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볼게요. 자, 가슴 압박이 적절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가슴 압박이 적절한, 밑에를 볼게요. 밑에를 그림을 보면은 호기말 같은 경우에 자 10보다 큽니다. 그죠? 10보다. CPR을 하게 되면은 요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 정도만 유지가 되면 정상적으로 교환이 못 이루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자 가슴 압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맨 마지막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다가 말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EtCO2가 10에서 20으로 이렇게 증가를 보이죠. 그래프가. 자, 딱 보면 심정지 상태야. 심정지 상태가 돼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교환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심방 압박을 계속했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야? 산소가 하고 이산화탄소 교환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으로 가슴 압박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10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정상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3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40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갔는데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빵 뛰었어. 이거 뭐야?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뱉어내네, 이거야. 이거는 뭐야? 이산화탄소를 많이 뱉어낸다는 건 뭐야? 일단 자발호흡이 돌아간 거고 우리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우리가 신체 세포가 산소라든지 아니면은 포도당을 섭취를 하고, 자, 최종적으로 내는 부산물이 뭐예요? 이산화탄소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호흡기로 나가는 거는 이산화탄소인데, 뭐 다른 데로 나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세포가 사용하고 이제 산소는 사용하고 내뱉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 호기말 이산화탄소 수치가 딱 증가했다는 건 뭐야? 대사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세포에서 산소를 그만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발호흡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 근데 기준이 35돼 있죠. 35돼 있는 거는 기준치를 35에서 45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데는 40이라고 돼 있는 데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기관 내 삭관 시행 후에 삭관 위치 적절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 호기말 기구를 기관 입구에다가 이렇게 꼽죠, 그죠? 꼽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삭관이 제대로 된 경우에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딱 꼽았는데 찍 일자가 놓을 수 있어. 이산화탄소 하나가 감지도 안 돼. 호흡도 없어. 이거 뭘 의미할까? 그렇죠. 이게 기로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식도로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식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관계없잖아. 식도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감지를 못하는 거지. 흡기와 호기를 감지를 못하고. 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기관 내 삭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은 그래프를 볼게요. 자, 앞에 두 개는 조금 정상적이에요. 그죠? 정상 35까지 됐는데 갑자기 팍 떨어져 버렸어. 그죠? 어쨌든 지금 삭관을 했다는 전제입니다. 전제인데 초기에는 보니까 이게 이제 35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딱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떨어졌다는 게 이거 뭐래?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방금 기관을 삭관을 했는데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탁 변했다. 이걸 뭘까? 그렇죠. 정상적인 자리에 아예 이 사람이 확 닿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위치로 안 들어간 거야. 쉽게 말해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가 있다는, 그게 뭐야? 빠져버렸다든지 아니면 약간 식도로 들어가 버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사건을 했을 때. 그래서 뒤에 파형이 이런 형태가 되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파형의 급격한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급격한 감소, 심정지, 그 다음에 중성의 저혈압. 좀 파형 모양이 조금 다른데 요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한번 좀 보세요. 좀 불규칙 파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0까지 가까이 하강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그림은 그 0에서 바짝바짝 논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하면은 기도로 들어가야 될 게 식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아니야. 밑에 그림하고 차이는 요렇게 논단 말이야. 이렇게 노는 거야. 요거는 그냥 제로 가까이에서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거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있기는 있는데 엄청 미미하단 말이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미미하다는 거는 우리 심장이나 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라는 거지. 못하라는 걸 지금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심정지라든지 중증 저혈압, 폐색정 뭐 이렇게 공기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가 되고, 밑에 볼게요. 밑에 이제 파형을 저항기가 나와요. 저항기에 보니까, 자, 이게 저항기 보니까 뭐냐면은, 뭐가 차이가 뭐예요? 저항기의 차이가? 저항기 그래프의 특징이 뭐야? 딱 보니까 뭐 특징이 두 개, 그래프가 좀 여러 개 그려져 있으면 되는데, 두 개만 딱 그려져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간격을 보세요. 간격을 보면은, 호기기간이 어때요? 엄청 깁니다. 그런데 사강기간은 또 엄청 짧아요. 짧고 또 뭐가 있냐면은 흑기하고 사강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게 간격이 짧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 빠르게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느리게 호흡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느리게 호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소호흡이라고 해요. 가소호흡.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한데 빨리 빼내버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가소호흡. 호흡은 적은데 빠르게 이렇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폐포의 이산화탄소, 폐포 내 이산화탄소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빨리 빼내겠죠. 빨리 빼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빨리 빼내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부족해? 산소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상에서는. 그래서 요 그래프 상에서는 일단은 요게 보면은 사강기 있죠. 사강기. 우리가 호기라고 쓰는 A에서 B 시점이 너무 짧아. 상대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걸 우리가 저항기라고 해요. 저항기. 근데 가소호흡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가소호흡. 그런데 자, 과항기를 보면 어때요? CO2 생성량보다 너무 자주 뭘 하고 있다, 이거는?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요까지 빠져나가고 다시 요까지 빠져나가고 그 상태가 되죠. 쉽게 말해 심호흡을 해가지고 뱉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폐포 내에서는 정상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과호흡 상태, 우리가 보통 과호흡 상태입니다. 과호흡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과호흡 상태. 그냥 여러분이 과호흡 상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생성량보다 너무 자주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천식 같은 경우가 있죠. 천식 같은 경우. 뭐 기관지 경련, COPD 이렇게 돼 있어. 요 특징이 뭐예요? 날숨 끝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좁아지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CO2 배출이 자, 요 그림을 보니까 자, 앞에서 요렇게 CO2 배출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천식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고 어떤 이런 사슬 이렇게 되는 게 쉽게 말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파형이 그려질까? 여기 보면은 기관지, 경련, 천식, CO2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관이 좁아졌다라는 거야. 좁아졌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호기가 이루어질 때 정상적으로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막힘이 생기는 거야. 막힘이 생겨 억지로 해가지고 호기말까지 와가지고 툭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요 그래프 요 부분이 딱 봐. 요거는 COPD와 관계 있다. 천식과 관계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추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추측은. 자, 그런데 요런 게 있어요. 여기에는 책에는 없는데 나중에 요거 그래프를 나중에 외우세요.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외웠죠? 이건 뭘까? 호기 상태일 때 거기는 없어요. 그림 없어요. 깊이 딥 골짜기가 만들어져. 이거 우리 수술실 마취 쪽에 계시는 분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는 건데, 심각한 게 아니라 중요하게 보는 거야. 뭐야, 마취를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중추신 호흡계 쪽에 이렇게 약물을 투여를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뭐야? 뭔가 반응이 일어지는 거야. 환자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상태를 갑자기 이렇게 깊게 탁 튀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발호흡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에 완전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많이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겁니다. 자, 이런 건 뭘까요? 이렇게 됐어. 상어 지르느미가 있어. 상어 지르느미. 삭간에 있는데 보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했는데 튜브에 구멍이 뚫린 거야. 갑자기 어떻게 돼? 빡 가다가 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 요 같은 경우가 있더라. 요런 게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감소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브에 구멍이 발생됐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뭘까?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경우. 앞에서는 전부 다 제로인데 이게 붕 떴어, 이만큼. 이게 뭐야? 이거 뭐 어떤 경우야? 처음 보는 거라고? 혹시나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쉽게 말해 이거는 이거 볼게요. 지금 이거는 뭘 의미할까?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배출을 됐다는 의미일까?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이 몸 안에 이게 이제 10 정도라 이러면은 10 정도 이산화탄소가 항상 이렇게 갇혀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사람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공호흡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공호흡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압박하고 이완하고 적절하게 간격을 두고 해야 되잖아. 인공호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공호흡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1대 50대 50 해가지고 쭉 1초간 불어있고 1초간 빠질 거, 걷기와 배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 호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다시 불을 연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불충분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보고 가지고 어떤 그 답을 찾을 때 요거 책에 있는 것을 이제 주로 이제 책에 있는 게 주가 되는데, 그런데 안 봤던 이제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요거는 딱 보면 이거 뭐야? 우리 몸의 이산화탄소가 정상적으로 배출. 10이라는 단위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평상시에 뭐야? 지금 현재 상태의 환자는 10이라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 요런 경우는 두 가지의 또 사례를 여러분이 혹시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례를 여러분이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나중에 문제 풀 때로 이게 답이 될 확률은 적지만은 그래도 보기에는 오니까 보기에 모르고 찍는 것보다는 알고 찍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요거 세 가지는 여러분이 조금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은 그러면 끝났어요. 사실은 이게 호기말 관련해 가지고 그래프 끝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거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거 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낸다면 황수는 뭐 낼 것 같아? 뭐 물어보겠지. 그렇게 내오겠지. 어떤 그래프 나올 것 같아? COPD? 나도 COPD 생각나는데. 너무 많지 말고. 아니면 과한기로 조금. 나머지 요 부분은 위에 있는 거는 특히 이제 뭐 2003년도 시험 문제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면은 저는 천식이나 뭐 과한기 이쪽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항기는 사실 좀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 애매할 수 있어. 시비거리게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는 탁 떨어지죠, 그죠? 출제하는 사람도 시비거리를 싫어해. 그래서 저는 저항기보다는 두 개만 과한기, 저항기자면 과한기를 낼 것 같아. 딱 표시가 나거든,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 이산화탄소 분압의 지속적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 뭐 다른 거 없죠, 그죠? 뭐 미국의 정상 범위는 뭐 35에서 45를 하고 있다. 자, 요 미국 가이드라인이 그래요. 근데 유럽에서는 한 40 정도를 하는데 우리 미국 가이드라인이 따르기 때문에 35라는 수치를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정상 범위 라인인데, 자, 요거 볼게요. 다음에 그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범위 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자, 2003년도 출제된 문제가, 자, 일단 요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죠. 정상적으로 뭐가 되고 있다? 호흡 기준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영향을 주는 요소 해가지고 중탄산 나트륨하고 에피네프린을 이제 투여를 해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중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CO2 그 증가 위의 표를 한번 볼게요. 위의 표. 증가 보면은 체내 이산화탄소 증가하고 체온 증가하고 대사 증가하고 폐혈증 증가하고 중탄산 나트륨 투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증가라는 게 호흡을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감소는 뭐냐면은 뭐 저체온증, 쇼크라든지 과한기, 그 다음에 기관지 경련, 대사 감소, 그러니까 low cardiac 뭡니까? 아웃풀된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심방 박출 증후군이야. 심장에서 피를 정상적으로 많이 짜내질 못한다는 거야. 이런 상태. 이럴 때 에피네프린 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면은 돌았으면 또 까먹는다. 돌았으면 까먹어요. 자, 이 사람이 요 그림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호기말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렇게 됐을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네. 돌아왔을 때 어떤 약물이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느냐, 지금 요거야. 요건데 일단은 중탄산 나트륨이 뭔지 아셔야 돼요. 중탄산 나트륨 뭐예요? CO2 엄청나게 어렵겠는데 중탄산 나트륨 우리 생활 속에서 뭐를 써? 생활 속에서 매일 써. 베이킹 파우더.
부풀어 오르는 거죠. 베킹파우더, 빵에 베킹파우더 계속 들어가잖아.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팽창제입니다. 팽창제. 그래서 우리 그 기관을 어떻게 한다? 팽창해가지고 공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빵에서 만드는 뭐 그건 아니겠지. 어떤 뭐 약재를 어떻게 해가지고 투여를 하겠지. 설마 빵에 만드는 이스트를 집에 있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여기에서 만든, 그런데 기능은 비슷하죠. 중탄산 나트륨이 우리가 뭐 식용소다, 소다 들어봤죠, 그죠? 뭐 식용소다, 우리 빵에 보통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이킹 소다 이야기하죠. 그게 결국 뭐냐? 팽창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좁아진 것을, 예를 들면 식도, 기도가 좁아진 것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중탄산 나트륨의 약재가 투여됐을 때. 그럼 그 반대되는 거. 에피네프린이야. 에피네프린. 그건 수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밍식 쇼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팽창되어 것을 수축시켜줘야 되죠. 그 수축시키면 우리 기관이 어떻게 된다? 좁아지겠죠. 좁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좁아지면은 그 우리 신체 구조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야. 늘어난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도 호흡하기 힘들어지잖아. 근데 에피네프린을 주면 어떻게 된다? 수축을 하죠. 그러니까 기관을 제 상태를 유지를 한단 말이야. 쉽게 말해 기관이 이렇게 됐는데 과민식 청상신이 이렇게 됐어. 과민식 쇼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좁아졌단 말이야. 왜? 부풀러가지고. 그래 호흡하기 힘들어. 근데 에피네프린을 주면 어떻게 된다? 수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원시 돼 버린단 말이야. 이게 관이 수축하는 게 아니고 간 주위에 있는 우리 조직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는 거야. 이 지금 이게 뭐냐? 간이, 재훈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간이 수축하고 늘어진다고 좁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관을 들고, 관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 관 주위에 있는 이런 조직이, 혈관이 어떻게 된다? 팽창하는 거야. 팽창하다 보면은 갈 데가 없잖아. 그럼 빈 공간을 압박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좁아져? 상대적으로 이 관이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혈관을 수축시키면 다시 이게 원위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에피네프린. 우리 에피네프린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르레날린이야. 아르레날린. 운동할 때 먹는 거. 운동할 때 요즘 한 포씩 먹고 하죠. 안 먹고 하나? 나 운동할 때 한참 먹다가 맛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 사무실에 있는데 뭐 먹으려 힘도 안 생기더구만 그거. 응? 힘도 안 생기던데. 자 어쨌든 그 약물은 그런 요게 이제 실수 안 하면 돼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컨트레스 보면은 결국은 증가되는 거는 뭐야? 증가되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호흡과 기관의 크기를 확장시켜 주는 거야. 크게 했을 때 잘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소된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좁아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 요거는 지금 나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많이 개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방되는 물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중탄산 나트륨 투여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음에 이런 문제는 오더라도 크게 여러분 어려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형태에서도 문제는 충분히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뭐 어떤 질병이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그다음 PaCO2가 있습니다. 이거 PaCO2는 뭐야? PaCO2. 도현이 보고 예습했잖아. 응? 사광항기랑 말고. 니 지금 사광항기랑 말했지. 동맥혈 내에 CO2 탄소 분압을 우리가 PaCO2라 그래요. 동맥혈 내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호흡 중추는 뇌간이 있죠. 뇌간. 우리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뇌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게 호흡을 하는 기전은 동맥혈 내에 뭐에 의해서 조정된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 그죠? 그래서 농도 수치가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가 기준보다 조금만 높아도 어떻게 한다? 호흡 중추를 자극을 해서 호흡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COPD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이산화탄소가 평상시부터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 높아져 있는 거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호흡 중추 자극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산소 농도가 떨어져야지만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소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 아, 산소가 있네라고 생각해가지고 호흡 중추 자극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COPD 환자한테 산소 농도를 투여하면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COPD 환자한테도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작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보고, 자, 여기 보면은 사강항기량이 있어요. 근데 동맥킬레의 이산화탄소 분압과의 관계인데, 사강항기량인데, 사강항기량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항기와 관류 차이에 따라서 정상 호기말 이산화탄소는 동맥 내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약 1에서 2 정도 또는 5% 정도 낮다. 쇼크나 심정지처럼 관류가 줄어들었을 때 호기말 항기가 아닌 폐연료, 심장박준, 반영. 아, 무슨 말인가 엄청 어렵게 해놨어요. 그죠? PaCO2와 EtCO2의 차이 증가 이게 되는데, 우리가 사강항기량이라는 것은 동희 다시 이야기해봐. 사강항기량이 뭐라고? 그치, 이런 게 보면 우리 기관에 남아있단 말이야. 해서 내가 숨을 쉰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후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관지 안에 여기에 남아있는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다 소비를 한다, 소비를 안 한다? 소비를 안 해. 근데 남아있어. 근데 이게 호흡에 도움은 된다, 안 된다? 별로 도움도 안 돼.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사강항기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강항기량을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차이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자, 밑에 보면은, 자, 이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보면은, 자, PaCO2가 있고, 그 다음에 EtCO2가 있는데, 성인 호흡 부조리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그 다음에 천식 폐색전증, 이 공통점이 뭐야?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강항기량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EtCO2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줄어든다? 많이 난다는 거. 이거 아시겠죠? 쉽게 말해 남아있는 거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은 하면 어때? 안에서 빠져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COPD라든지 호흡기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냥 앉아호 이런 게 있죠. 깊이 호흡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렇게 너무 높이 했네. 좀 구별되게 하려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요 안에 그 사강항기량을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진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호흡을 잘하는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이 비교했을 때 결국 우리가 심호흡을 한다는 건 뭐야? 여기 있는 남아있는 그 산소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특히 호흡기 질환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심호흡이라든지 큰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그 사강항기량하고 EtCO2 증가와 비교했을 때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은 요 양은 어떻게 된다?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그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근데 요 병명 여러분 확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호흡과 관련된 거는 호흡기 질환이 나와야 돼.
보기에 만약에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내 뭐 정신적인 부분, 뭐 외상 이런 게 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거 다른 건 오답 찾기가 좀 힘들 거야. 이런 거는 호흡 부전도 마찬가지고 폐쇄성도 마찬가지고 천식도 마찬가지고 폐색전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폐 정상적 호흡이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자, 그럼 호기만 이상 측정기인데 측정기는 뭐 옆에 있는 거 이거 그림 46번 보셨어요? 아마 보기가 힘들 걸. 요즘 전부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 그래 그래프로 나오고 수치로 나오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게 있었다. 그건 이제 뭐 적는다고 그래요. 적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게 있다 측정기 이런 것이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은 심폐소생술 중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함 농도 나와 있는데 자, 육해 항기유 장비 착장 후 이산화탄소 분함이 보이면은 기관 삭관은 성공을 판단한다 되는데 요거 보시면은 자, 기관 삭관했는데 육해 항기를 보이는데 산소 분함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40 이상이라는 거죠. 앞에서 정상을 우리가 35에서 45를 본다 했죠. 미국 기준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40은 평균이니까 이제 4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10 정도, 10 이하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10 이하로 내려간다는 뭘까? 호기말 수치가 10 이하로 내려가 버렸다. 10 이하로 내려갔다는 거는 결국은 이거죠. 이게 1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깔짝깔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게 할까? 이건 뭘 의미하지? 호기말이, 그렇지.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발생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된다? 배출이 돼야 되고 그래야 산소가 들어가는데 지금 엄청나게 미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곧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 다이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염라대왕 만나러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 나와 있는데 자동심장 충격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크게 뭐 문제 될 것도 없어.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어쨌든 호기말 관련해 가지고 EtCO2 파형은 여러분 꼭 한번 챙겨서 봐주기 바랍니다. 챙겨서 보시고 아마 기본적인 파형은 요거야. 요건데 요 파형과 질병을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